여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2명의 아시아 선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또다시 역대급 대기록을 세우며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또 한 명은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기록을 남기며 흑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와 미토마 카오루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시즌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날 마지막 라운드인 38라운드가 진행되었고, 프리미어리그의 대장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셰필드를 만나 3대0 대승을 거두며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며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말 그대로 축구도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 13분 만에 클로셉스키의 골을 도와 이번 시즌 1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은 이날 기회 창출을 무려 4번이나 기록하며 필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다만 손흥민의 대단한 패스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패스를 뱉어내는 바람에 더 이상의 어시스트는 기록하지 못하였고, 경기는 클로셉스키의 멀티골과 페드로 포로의 득점을 앞세워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확정지으며 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둔 손흥민은 개인 기록으로도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무려 아시아 최초의 2가지 대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날의 어시스트 기록으로 인하여 EPL에서 또다시 한 시즌 10골 10도움을 기록한 것입니다. EPL에서 10골 10도움 기록을 3회 이상 달성한 건 손흥민이 역대 6번째인데요. 이번 기록을 2회 이상 달성한 아스날의 전설 데니스 베르캄프와 티에리 앙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외에 10골 10도움을 기록한 선수들의 몇몇만 봐도 이번 기록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데요. 손흥민보다 앞서는 선수는 5회를 기록한 웨인 루니와 4회 기록한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드록신 디디에 드록바가 3회로 손흥민과 동률 기록입니다. EPL을 한 번이라도 시청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이 기록은 당연하게도 아시아 선수로서는 손흥민이 최초로 달성한 기록으로 앞으로도 당분간은 깨지기 어려운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깨기 어려운 기록을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또 하나 달성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선수 중 최초로 EPL 클럽 주장으로 한 시즌을 모두 소화한 선수라는 점인데요. 먼저 아시아 선수 중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장으로 선정된 선수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나마 앞서 산소탱크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시 임시 주장이 되었고, QPR에서 주장으로 선임된 시기가 있었지만 시즌이 종료될 때 주장을 소화하진 못했습니다. EPL을 벗어나 유럽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정식으로 주장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의 하세베 마코토 선수가 가끔씩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오는 정도가 전부였죠. 사실 애초에 아시아 선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주장을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 리그에서는 대부분 유럽 국적의 선수가 주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럽 국적을 제외하면 그나마 리오넬 메시나 하비에르 사네티 같은 일부 위대한 남미 선수들이 주장이 되곤 하였습니다. 토트넘에서도 141년 구단 역사상 첫 비유럽 선수인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물려주었었던 만큼 손흥민 선수의 주장 선임은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구단의 결정을 손흥민 선수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훌륭히 소화하여 해리 케인 등 팀의 기둥이 뜯겨나간 상황에서도 팀을 더 높은 순위로 올려주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 2번 다시 세우기 어려운 불멸의 기록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에게 아시아 축구팬의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다수의 자국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일본 축구팬들은 부러움과 찬사를 보내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 댓글들을 모아보았는데요. 아시아인 사상 최고의 공격수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임팩트가 앞섰던 선수는 몇 있을 수 있어도 꾸준함에 있어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굴지의 기록이야. 양발슛이 정확한 데다가 신체 능력도 엄청났지. 손흥민보다 임팩트 있었던 아시아 선수가 있었다고?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보다 뛰어난 임팩트가 있었어? 옛날에 가마모토가 더 낫다는 의견이 있는데, 가마모토의 기록은 거의 대부분 아마추어 상대로 기록한 거고, 멕시코 올림픽 때도 유럽의 프로들은 출전하지 않았다. 과거를 너무 미화하지 말았으면 한다. 일본인으로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이 태어나는 날은 과연 오는 것인가? 유튜브로 손흥민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억지로 슛을 하거나 패스가 오지 않을 때 팀원에게 강하게 요청하는 파이팅이 있는데, 일본 선수들에게는 이런 게 없는 것 같다. 세계적인 명장 무리뉴가 이미 증명했듯이 한국이라는 국적을 넘어서 그냥 축구 선수로 봤을 때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렇지만 토트넘에서 득점왕은 기록할 수 있어도 팀의 트로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네. 최소 카라바오컵이라도 얻는다면 좋겠지. 한편 손흥민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번 시즌의 어두운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미토마 카오루입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지난 8일 프리미어리그 시즌 종료를 앞두고 올 시즌 가장 실망스러웠던 선수 16명을 선발해 공개했는데요.
그중 미토마 선수는 무려 9위에 선정되어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토마의 흑역사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매체에서 지난 3월에 선정했던 실망스러운 선수 12명에서도 미토마 선수는 당당히 7위를 기록하였었는데요. 저번 시즌의 폭발적인 모습과 다르게 너무나도 달라졌던 올 시즌의 모습에 많은 축구팬들이 실망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번 시즌 미토마의 경기력은 분명히 수준급이었습니다. 일본 팬들과 언론은 미토마의 활약에 EPL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아시아 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실제로 작년 시즌 초반 손흥민 선수가 초반 공격 포인트가 없을 때 미토마가 6경기 3골 3도움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서서히 미토마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토마의 초반 활약의 몸값이 단숨에 700억으로 올라 손흥민의 몸값과 비슷해졌고, 30대를 넘어선 손흥민보다 전성기의 나이로 향하고 있는 미토마가 손흥민을 제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과한 기대감이 일본 언론과 팬들 반응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토마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시즌 6경기의 활약 이후 공식전 19경기에서 미토마는 단지 2개의 도움만을 기록하였고, 그 사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며 항상 하던 대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자 두 선수를 비교하는 일본의 분위기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발목 부상과 부상 등 자국의 과도한 기대를 받으며 여러 부상을 안고 있던 미토마 선수는 결국 2월 말에 그대로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기부미 스포츠에서는 미토마에게 창의적인 면이 많이 부족했다. 그의 인상적인 시즌은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될 것처럼 모두를 속였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냉혹한 호평을 내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미토마를 기대했던 일본 열도는 차갑게 식어버렸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대했던지라 아쉬움이 가득 차거나 손흥민과의 비교에 긁혀버린 반응들을 보여주습니다. 그중 몇 가지 반응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만큼 미토마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게 아닐까? 확실히 부상 없이 성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니 부상부터 잘 치료하였으면 한다. 그렇지만 미토마의 원래 실력만큼은 대단하니까 앞으로 계속 활약해 주었으면 해. 미토마가 엄청 저평가되었네. 컨디션 나빠도 무리하게 출전했고 그러다 보니 부상을 당하게 된 거잖아. 미토마의 대안을 찾지 못한 감독과 프런트의 실수야. 미토마도 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 복귀 후 플레이가 오히려 기대돼. 손흥민은 일본에서도 축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톱 레벨의 선수로 알려져 있지. 그러니 부상당한 미토마와 더 이상 비교는 하지 말아줘. 포지션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역할이 다른 선수인데 다른 선수를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 아닐까. 미토마는 실망이라기보다는 유감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손흥민과 미토마를 비교하는 기사를 날려버릴 정도로 플레이 해주었으면 좋겠어. 실망시킨 내용이 다르잖아. 원래 실망한 선수는 생각보다도 너무 못한 경우이고 미토마는 원래 어느 정도 잘했다가 부상당했으니 이 선수가 잘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의미의 실망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미토마의 득점이 최고의 골에 선정되지 않았겠지. 손흥민과도 별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만 비교했으면 좋겠어. 한국 언론은 손흥민 은퇴 이후에 한국 축구계를 걱정하는 편이 좋을 거야. 부상당했다는 사실도 실망스러운 걸 수 있지. 그리고 미토마가 손흥민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상위 레벨이니까 일본도 그런 선수가 제발 등장해 주길 기도한다. 드리블 하나만 본다면 미토마가 앞선다는 평도 있을 순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해도 결국 손흥민이겠지. 현재의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미토마는 일본인 중 세 번째의 활약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아니라 한국인의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로 활약하는 인물과 비교해야지. 한편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에도 그대로 주장 완장을 찰 가능성이 높은데요.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도 손흥민을 무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팀 동료인 클로셉스키의 인터뷰에서는 손흥민에 대해 무한 애정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과 함께 인터뷰를 한 클로셉스키는 손흥민은 정말로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다. 우리의 주장이자 선수들 모두에게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는 선수다라고 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더욱 지원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토트넘 선수들 모두 주장인 손흥민을 따르고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즌 전에 모두가 아는 소니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지킨 손흥민 선수. 다치지 않고 꾸준히 오래 우리에게 익숙한 소니로 활약해주길 찰진TV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찰진TV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